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예.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수고 많으시겠어요. 요즘에 일도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소중한 만남을 갖게 됐어요. 제가 중동센터 가족들하고는 이제 벌써 한 5년 차 이렇게 쭉 만나 오면서 참 소중한 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늘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이렇게 늘 든든하게 생각을 해요.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쭉 이렇게 직접 만나서 교육을 추진해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진행을 하게 돼 가지고요. 아마 이제 조금 갑갑하고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 환경이 코로나 때문이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동센터 우리 가족을 위한 교육으로 오늘은 이제 2시부터 1시간 하기로 되는데 시간을 조금 앞당겨 시작하면은 또 이제 앞당긴 만큼 끝내는 시간을 좀 앞당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을 먼저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작하면서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라는 용어는 우리가 넘어져서 다치는 그런 재해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같이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은 이제 무거운 거를 가끔 다루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로는 작업장에 대한 이제 정리정돈과 안전으로 우리 행복한 일터 만듭시다 하는 그 내용으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고객 서비스의 이제 출발점은 웃는 얼굴이 중요해요. 그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몽테뉴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거든요. 처음 만나가지고 이분이 상대방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는데 표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상대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대하는 그런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이런 이제 표정이 밝은 얼굴이라는 거고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인데 어서 왔지 왜 온 거지 그냥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묵묵하게 이렇게 째려보고 노려보면은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스럽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분들은 얼굴 표정을 밝게 해주시는데 우리 중동센터 가족들은 전부 지혜로운 분들이세요. 다 표정이 밝으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웃는 얼굴이면 인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 이렇게 울고 떼쓰고 그냥 땡깡 부리고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면은 참 답답하고 옆에 가기도 그렇고 상대하기도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이런 표정이고 이러면은 진상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센터 가족들은 전부 인상이 좋으세요. 옆에 계신 분 칭찬해 주세요. 그대는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이렇게 서로 옆에 계신 분, 네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우리 중동센터 가족은 정말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우리가 잘 서비스를 잘 해야 될 고객은 누구일까?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명심보감에 출문여견 대빈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명심보감에서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큰 손님 섬기듯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고객인가 아닌가? 어? 뭐 KT 사원인가? 그냥 일회성 방문 고객인가? 아니면 그냥 KT하고 무관하게 지나가는 사람인가? 이거를 판단해 가지고 표정을 바꾸면 그땐 때가 늦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얼굴로 대하면은 고객 서비스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객의 범위에 가족과 동료를 우리가 고객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제 가족이 왜 고객일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면은 아우, 잘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은 하루 종일 밝은 얼굴로 명랑한 얼굴로 고객 서비스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침에 뭔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딪혀가지고 한바탕 그냥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그냥 저주를 하고 돌아서서 출근을 했잖아요. 하루 종일 좋은 표정으로 좋은 서비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내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출근해서는 동료가 또 내 고객이에요. 동료하고도 반갑게 만나,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 좋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우리 힘을 합쳐서 열심히 잘해봅시다. 이렇게 해야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밝은 얼굴로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동료 간에 아휴, 오늘도 저 인간을 또 만나야 됐네. 아, 왜 하필 내 옆에 저런 인간이 왔나 몰라. 이런 기분이면은 하루 종일 고객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옆에 계신 동료도 고객으로 모셔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옆에 계신 고객한테, 우리 동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합쳐서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로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우리 고객 서비스 잘해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요, 고객 만족이란 뭘까?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요. 아울러서 이제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이 고객한테 서비스를 잘해서 이렇게 이제 단골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계속 신뢰가 높아지는, 이게 고객 만족이구나. 이걸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고객 만족을 하도 강조를 하니까 뭐 고객센터에서나 뭐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데서는 엄청 그 단어들이 서비스가 엄청 고급스러워지고 아주 대단해졌습니다. 뭐 심지어는 사랑합니다 고객님까지 해요. 그런데 그 말만 서비스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좀 실천하는 게 중요해서 오늘 재미있는 개그 프로그램 동영상을 한 편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렇게 말로만 살아갑니다 하고 막 말로만 엄청 요란한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질 않고요.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에 도움이 돼야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이렇게 이제 토스해서 떠넘기기 3번, 4번, 5번 이렇게 바꿔주고 넘겨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뭘 필요한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그 이제 마음으로 하는 서비스가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또 중요한 게 인사 예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인사 예절을 알아보면은요,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되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 시작 신호이면서 인간관계 윤활 역할을 해가지고요, 아주 부드럽게 서로 잘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사 예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이제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친절한 인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사할 상대방하고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서로 눈을 맞춰야지 딴 데 쳐다보면서 눈을 안 맞추면 인사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죠.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그냥 너무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좀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웃는 얼굴 만드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밝은 목소리를 인사하면서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천천히 여유 있게 인사를 해서 정중한 느낌을 또 받을 수 있게 해드리는 거 중요하고요. 인사를 한 다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거 이제 묶어서 한꺼번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여기까지가 우리 친절한 인사의 이제 한 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친절한 인사까지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중대재해 사례 진단과 대응 방향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동안에 중대재해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를 싹 딱 떠오르는 거 한번 돌아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삼풍백화점이 멀쩡한 백화점에 쇼핑하다가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져 가지고 여기 많은 사람이 여기 매몰되고 다치고 막 열흘 이상 막 이렇게 파묻혀 있고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아 가지고 산업안전 이 보건법이 그때 이제 강력하게 제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에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수대교가 붕괴돼 가지고요. 멀쩡하게 한강다리를 건너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강다리 성수대교가 뚝 끊어지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그리고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300명 이상이 이 폐가 망가지면서 이렇게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이게 폐가 망가져 가지고 인공호흡기를 대고 지금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도 대단히 큰 재해였다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그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이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런 이제 참사를 수백 명이 빠진 이런 이제 참사를 겪었는데 여기 사건들 보면은 대개 그냥 좀 수칙을 잘 안 지켰고 또 이제 돈을 아끼기 위해서 막 이제 거기 쓸 거를 안 쓰고 막 이렇게 이제 엉터리로 대처를 하고 이러면서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를 한번 진단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 가끔 있긴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할까요? 이 돈은 말이죠. 돈을 잃으면 아주 조금 잃는 게 됩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진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거예요. 금년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그렇게 이제 그런 사고를 내는 바람에 얼마나 이 회사 이미지가 많이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게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건강을 잃으면 내 생명을 잃으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다쳐가지고 평생 고생을 하게 되거나 내 생명이 위태롭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후회도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잃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으로 건강과 안전과 이거를 지켜야만 이렇게 내 생명을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금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을 하게 됐어요. 지난 1월 27일 날 50인 이상 사업장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됐는데 우리 KDF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이렇게 발생한 재해, 또 이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하고요. 이 중대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추적을 해가지고요.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을 또는 이제 10억 원 이하의 벌금 또 이렇게 이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 그 사업 현장에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해서 사업주는 한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업장을 다 챙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권한을 우리 센터장님한테 우리 중동센터에 이제 책임을 또 분담을 시켜드리고 또 각 건물별로 소장님들한테 그 책임을 분산을 해서 이런 원인이 이렇게 진단이 되고 눈에 띄면은 근원적으로다가 뭔가 지원책을 적극 이렇게 대처를 하자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이제 이
KT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살피고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식구들한테 부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주 당사자다 이런 마음으로 살피고 늘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 유형별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 기타 업종에서 일어난 3년 동안의 사망사고인데요.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157명이나 돼요. 그리고 끼임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 물체에 맞아서 29명, 이렇게 많은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망사고가 이렇게 나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 사망사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금년에 제가 이제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교육받으면서 보니까 야, 이 산업재해 사고 원인이 물리적 요소에 의해서는 10%뿐이 안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환경적 요소는 2%뿐이 안 되고요. 이 대부분이 뭘까요? 인적 요소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안전수칙을 안 지키고 조심하지 않고 무리하고 또 지급받은 장비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죽는 이런 사고를 당한 게 사람에 의해서, 인적 요소에 의해서 88%나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수칙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알고 지키기 위해서 오늘 같은 이런 이제 안전 수칙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고요. 이렇게 전부 바쁘신 분인데 그 바쁜 시간을 접어놓고 1시간 투자를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는 안전 수칙을 정확하게 공부해서 이거를 잘 지켜가지고 그 내 생명을, 내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거고요. 또 공부한 내용을 잘 실천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실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심하지 않아서 다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전도재해라는 용어는 그 안전보건법에 나온 이제 용어고요. 여기 이제 실제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넘어져 다치는 그런 사고예요. 네. 이 전도제의 대표적인 유형은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거나 뭔가 늘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계단에서 헛디디거나 미끄러져서 이렇게 이제 굴러 떨어지는 이런 사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사다리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걸려 넘어져서 그냥 그대로 중심을 잃고 떨어져 가지고 다치는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예, 먼저 바닥 관련 재해 사례인데요. 바닥에 세제를 풀어놓고 막 열심히 청소를 하다가 이 세제에 내가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면서 머리가 이 벽에 부딪혀 가지고요, 이게 뇌진탕으로 사망한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여기 사망 사고들은 우리 KDFS 현장의 사고가 아니고요, 다른 회사의 사고들인데 우리가 이걸 참고로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안 당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 여사님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또 큰 청소하고 그럴 적에 묵은 때 청소한다고 이제 그 락스 같은 거를 막 이렇게 화공약품을 풀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락스가 이렇게 물이 튀어가지고 눈에 들어가서 이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 눈이 실명을 해가지고요, 평생 앞을 못 보는 그런 이제 그 장애인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락스 같은 거 사용을 할 때에는 이 보안경을 필히 쓰시고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나는 이거 갑갑해서 못 써, 이런 말씀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 눈을 못 보게 되면 얼마나 평생 고생을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금 갑갑하고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연돼도 이 보안경을 필히 쓰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닥에 이 각재를 늘어놓은 걸 못 보고 이걸 발로 밟아가지고 넘어지면서 뒤통수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도 큰 사고가 나는구나,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런 바닥에서 일어나는 사고,
발생 원인과 예방책을 찾아보면은요, 이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기가 있을 때는 눈에 띄는 대로 즉시 이걸 청소를 해서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 윤활유 같은 기름기가 남아있으면 또 이렇게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대로 안전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통로에 뭔가 이렇게 늘어놓고 이제 작업을 하거나 뭔가 이제 떨어져 있고 어질러진 게 있으면은 그걸 밟아서 이렇게 이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눈에 띄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정돈을 좀 철저하게 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정리정돈이 미처 손이 안 가거나 미처 정리정돈을 못했을 때 걸려 넘어지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즉시 여기 위험합니다. 통행금지 조치를 해놓고 이걸 이제 딴 데로 통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통행금지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질 않으면 곤란하고요. 또 통행금지 돼 있는 걸 무시하고 글로 이렇게 무리해서 가다가 다쳐도 곤란합니다. 그리고요, 바닥의 특성에 이제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꼭 신으셔야 돼요. 이 미끄럼 방지 안전화 그냥 너무 오래 신어가지고 또 반들반들 해가지고 뭐 나 이거 10년이나 신은 거야. 오래 신는 거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고요. 이게 달아서 안전화 역할을 못하겠다 싶으면 꼭 교체를 해서 신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닥 청소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 세제로 사용해서 청소를 했다면 이걸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다 이제 닦아내고 바닥을 건조시킨 다음에 사람은 통행을 시켜야 되고요. 이 청소하면서 사용했던 패드와 솔 이런 것들도 청소 종료와 함께 완전히 정리를 깨끗이 해야 여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걸 잘못 디뎌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게 안전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광택제 사용하는 거 이거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광택제는 청소할 이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끔 보면은 미장 타일 위에다가 이 광택제를 어마어마하게 올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닦아 놓으면은요, 여기가 스케이트장이 돼가지고 여기 그냥 막 미끄러져서 그냥 완전히 뒤통수 깨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저 광택제도 여기에 맞는 거를 여기에 적정한 양을 도포하고 적정한 수준에서 청소를 해야 안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사람이 제일 적은 장소, 그렇게 그 시간을 택해서 이렇게 청소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고판을 이제 설치를 했다면은 이 원인이 완전히 다 해소될 때까지는 잘 설치를 해서 안전사고를 꼭 예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계단에서요. 계단에는 이 미끄러운 거 약간 있거나 헛디디거나 하면은 그냥 넘어져 가지고 계단이 좀 위험해요. 이 평평한 바닥보다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어져서 머리 뒤통수가 모서리 부딪혀 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굴러 떨어져서 이런 사망한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단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 원인을 찾아서 좀 예방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물기나 기름기 같은 게 있는 거 살펴서 이거 절대 없도록 완전히 청결 유지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빗자루나 걸레 작업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대개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반대로 하라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올라가면서 하면은요, 뒤로 이렇게 넘어져도 털썩 주저앉는 수준인데, 내려가면서 뒤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은 헛디뎌 넘어지면은 굴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대개 이제 뒷걸음질로 내려가는데 우리 뒤통수에는 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뒤를 안 보고 그냥 짐작해서 뒷걸음질로 내려가다가 다치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에서 뒷걸음질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요. 꼭 뒷걸음질로 내려가야 될 경우가 이렇게 생겼다면 휙 돌아서서 한 발 안전하게 내려서서 돌아서서 이렇게 볼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뒷걸음질 위험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단이 캄캄하면 사고 나요. 그래서 이 계단이 있는데 전등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여기 위험합니다. 차단, 중지, 통행 금지를 시켜놓고 전등을 고쳐서 환하게 복도를 만들어 놓고 그 통행을 시켜야 안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필히 붙여야 돼요. 대개 막 여기 이제 반짝반짝 광내고 막 이렇게 이제 막 미끄러지게 이렇게 미끄럽게 해놓는 경우도 있는데 그 위험하거든요. 미끄럼 방지 테이프 필히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단에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양손에 짐을 들고요. 평지 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단은 위험하기 때문에 한 손만 짐을 들고요. 한 손은 난간을 쥐고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와 우리 안전관리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다리 위에서 이제 청소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이렇게 전도돼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다리를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키가 아무리 커봐야 2m도 안 되는데 그 청소해야 될 구간은 3m, 4m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은 사다리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다리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긴 하지만 그 사다리가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건데요. 또 이렇게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전등을 교체한다든지 또 이렇게 이제 전선에 손을 볼 때 중심을 잃고 그냥 이렇게 전도돼서 사망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로 인한 재해 발생 원인을 좀 찾아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한데요. 사다리의 높이나 길이나 형태가 이 작업 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사다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합한 사다리를 사용해야 되고요. 이동식 사다리는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서 갖다 설치하고 물론 하지만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할 때 또 하나는 이제 이동 목적이 요 아래에서 높은 데로 이동하는 용도로 이렇게 사다리를 쓰는 건데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시도하면은 거기 위험해요. 사다리 중간에서 어떤 작업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안정적으로 내 몸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다리 중간에 작업하려고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사다리를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자세로 올라갔잖아요. 그럼 요저런 자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짧은 구간이라고 우습게 보고 휙 돌아서서 평지 가듯이 걸어 내려오면 꼭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다리는 올라가는 방향과 똑같은 자세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사다리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 고무 테이프를 이거 붙여야만 안전하게 쓸 수 있어요. 사다리 비스듬하게 세워놓고요, 사람이 올라가면은 이 무게 때문에 이 맨 밑에 끝이 미끄러져 나가면은 넘어지고 사고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끄럼 방지 장치가 필히 돼 있어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이거 중요해요. 사다리 이용할 때 세 점의 접촉점을 꼭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한다는 게 뭔 말일까요? 왼다리, 오른쪽 다리를 사다리에 이렇게 딱 디뎠으면 손은 한 손만 잡아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 개의 접촉점이 확보되는 거고요. 다리를 오른쪽 다리는 디디고 왼쪽 다리를 옮겨 디디려고 할 때는 두 손이 사다리를 잡아야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중심 잡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사다리를 이용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인데요. 이 사다리는 아주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녹이 쓸거나 부식됐거나 한 거는 즉시 이제 안전하게 정비를 해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장소에 이거 설치를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해야 돼요. 사다리 작업할 때는. 왜냐하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내 머리가 어디 다른 벽에 부딪히거나 어떤 구조물에 부딪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떨어지거나 했을 때 머리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안전대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그 안정적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데 필요해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필히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을 때는요, 여기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이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스마트폰 들고 여기 터덜터덜 오다가 여기와 딱 부딪히면은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위에 올라간 사람도 위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작업 중 통행금지 이 표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자를 배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대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 왜 2인 1조가 필요한가 하면은요, 한 분이 올라가 작업을 하면은 밑에서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래에 계신 보조자도 안전모를 필히 써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아니 위에서 작업하다 뭐 떨어뜨리거나 놓치거나 이게 또 이렇게 뭐 물체가 떨어지면은 내 머리를 다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보조자도 안전모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벌어짐 방지 고리 탄탄한 걸 써야 되고, 중요한 건 이 아웃 트리거가 중요해요. 이 아웃 트리거가 있어야 옆으로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게 쓸 수 있어요. 자, 우리 저 부계 빌딩 김강준 소장님, 아웃 트리거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주세요. 아웃 트리거 돼 있습니까?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웃 트리거 이거 필수로 이게 있어야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일자형 사다리를 높은 데 걸쳤을 때는 이 걸쳐진 부분에서 끝단까지 60cm를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사각도 75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75도 이내로. 자, 왜냐하면 여기 길이 좁다 그래서 이제 이로 배짝 붙여가지고 90도 가깝게 세워놓으면은 작은 충격에도 그냥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사각도는 75도 이내로 이하로 이렇게 유지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다음은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예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나 하면은요, 우리 무거운 거라도 다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무거운 걸 많이 다루는 건 아니에요. 그 이삿짐 센터나 건축공사 현장에는 무거운 걸 매일 다루는 사람들은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꽤 이렇게 이제 그 안 다치고도 그렇게 면역이 생겨서 적응이 돼가지고 일을 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무거운 거를 좀 어쩌다 다루면서 생기는 게 근골격계 질환이에요. 이거 뭔가 하면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오는 건데요. 반복적인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또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목이나 어깨나 이 이제 허리, 팔, 다리 이런데 신경이 또 이렇게 근육이 또 그 주변 조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질환인데요. 아니 뭐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나 삐끗했어. 뭐 담이 절려. 그리고 막 이제 허리가 아파서 뭐 확인해 봤더니 뭐 디스크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를 다치지 않으려면은 안전하게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무거운 거 혼자 들지 말고 좀 두 분이 같이 드시는 게 필요해요. 이제 그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아우요 무거운 거 운반해야 되는데 누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남자분들이요 갑자기 힘이 센 척, 힘이 남아도는 척, 엄청 그냥 강한 척 이렇게 폼을 잡고 걱정 말라고만 나서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질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내가 왕년에 쌀한가마 번쩍 들던 사람이라고 엄청 이제 폼을 잡고 나서는데 그건 다 옛날 얘기고 꿈이에요. 실제 현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이미 그렇게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몸이 어느 정도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한 30kg짜리도 혼자 들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드는 걸로 해주세요. 그래야 안전하고요. 또 하나는 호흡을 맞춰서 같이 들어야 돼요. 같이 들을 때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서 들어 올리고요. 들고 보니까 이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놔야지. 그냥 나 힘들다고 탁 놔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 다치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을 때도 호흡을 꼭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대청소 할 때 그 회전 의자 같은 걸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막 이제 바닥 청소 다 해놓고 이제 끝난 다음에 또 위에 이제 올렸던 걸 내리는데 그 회전 의자 좋은 거는 무거워요. 그거 절대 혼자 들지 마시고 두 분이 같이 올리고 같이 내리세요. 그리고요, 이 회전 의자를 들어서 박스에 담으려고 하면 좀 잘 안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힘든데 이때는 의자에다가 박스를 씌워가지고 담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자, 운반 도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웬만하면은 몸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운반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무거운 거 들 때는요, 이걸 멀리에서 들지 마시고요, 이걸 내 몸에 가까이 붙여가지고 들어야 내 옷에 뭐 조금 먼지는 묻을 수 있지만은 안전하게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이렇게 몸을 이제 짐을 몸에 가까이 붙였을 때는 손끝에다가 10kg을 올렸을 때 허리에 주는 작용은 한 30kg 정도의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이걸 멀리 손을 뻗어놓고 이렇게 들을 때는요, 허리에 100kg의 작용을 해서 허리를 다치거나 무리를 줄 수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목과 등을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세를 단단히 다부지게 덤벼들어 이걸 해야 되는데, 등을 펴면은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서 무리가 적은데요. 이거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엉거주춤해서 등을 구부리면 하중이 집중돼가지고 척추를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엉거주춤하게 이게 드는 게 아니라 단단히 이게 다부지게 딱 허리를 세워서 들어야만 안전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물건 들을 때 요 정도 찜이하고 벌떡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일어나면은 몸에 충격을 주고 깜짝 놀래게 해서 무리가 돼가지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일어나면은요, 힘이 분산이 돼가지고 내 몸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무거운 거를 손수레 운반할 때 잡아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안전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잡아당기면은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그 탄탄하게 볼록한 배 있잖아요. 그 배를 활용을 해서 배심으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척추에 무리가 덜 가고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밀을 적에 시야를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 짐이 높이 실려 있어가지고 앞이 하나도 안 보이면은 밀면 사고 나고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량을 실어가지고 앞에 시야를 확보를 해서 밀어서 이동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트레칭을 좀 틈난 대로 열심히 합시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깍지를 끼워가지고 앞으로 쫙 내밀고 위로 올려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뭐 옆에 우두둑거리는 소리 나는 사람 있네요. 네, 좋아요.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한 후에, 점심시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많이 사용하는 부위 위주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거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면은 허리 아픈 것도 사라지고요, 피로도가 감소하고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기분이 좋아야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동센터 식구들 서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나눠주세요. 이렇게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진심을 담아서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수고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고맙습니다. 답례를 또 해주시고, 늘 만날 때마다 최고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니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이런 인사 합니다. 제가 선창을 할게요. 그대로 따라해 주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날마다 만날 때마다 하루에 10번 만나면 10번 다 이런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면 행복한 일터가 되고요, 다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복한 인사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이 안전 정리정돈은요, 이 안전이라는 거는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정리정돈의 이제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리정돈 비슷한 용어 같지만 비슷한 용어면서 약간 뜻이 달라요. 정리는요, 필요한 물품과 불필요한 물품을 구분해서 필요한 거는 정비해 두고 불필요한 거는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고요. 그 다음에 정돈은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사용하기 좋게 잘 배치를 해 놓는 게 정돈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되는데요, 정리정돈이 불량하다 그러면 그때는 불안전한 장소가 되고요, 불안전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뭐 바닥에 기름기나 물기가 있거나 쓰레기가 있거나 먼지가 많이 쌓여 있거나 뭐 찌꺼기가 이러 있는 곳은 완전히 위험하게 돼 있어요. 사고 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통 일어나는 사고가요, 인력에 의한 운반 이런 거 하다가 다치거나 이런 재해 나는 게 3분의 1을 해당해요, 재해 사고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운반하면서 위험한 요인들을 우리가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장애물이 막 발에 채이고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있어요. 무거운 거 들고 가다가 장애물이 바닥에 이제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전한 통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든 채로 그냥 그 바닥에 늘어져 있는 거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넘어가고 우회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조명이 불량하면 위험해요. 천장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바닥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니까 걸려 넘어지고 다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안전을 위한 정리정돈은 누가 해야 되는지 이거를 정말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우리한테 이런 좋은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천구 1번입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자는 거예요. 응? 여기 좀 불안전한 요소가 있다. 뭐가 우리 도구가 고장이 났다. 눈에 띄었다는 거를 내가 누군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지? 이거 누가 담당이야? 이거 그냥 뭐 누군가 하겠지? 이게 아니고요. 눈에 띈 내가, 눈으로 본 내가 먼저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대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면은 거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네? 그렇게 해서 제대로 좀 해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거 내가 왜 손을 댔지? 이거 내가 괜히 오지랖 넓게 나서가지고 괜히 힘들게 하네? 이게 아니고요. 기왕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아싸!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장을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은 바로 지금 시작해야지. 좀 이따가 뭐 저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와서 할까? 이렇게 미뤄놓으면 그 사이에 사고 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천구호,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호 4가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이 매튜스가 가르쳐준 이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가 알려준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구호, 우리가 늘 앞장서서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정말 효과가 좋은데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낭비를 줄여서 능률이 향상되고 원가가 절감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안전성이 향상이 되고 위험성이 제거되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서비스 품질이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즐거운 직장,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요. 뭔가 이렇게 안전하게 정돈이 돼 있으면은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서 즐거운 직장이 되고요.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직장인 운동 실태를 조사해 봤어요. 운동을 좀 이렇게 틈틈이 해야 내 몸 상태가 좋아서 안 다칠 수 있는데, 이 잡코리아가 직장인 56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분이 16%뿐이 안 돼요. 그리고 가끔씩 운동하는 분이 이제 한 20% 정도 되고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분이 64%나 됐어요. 그럼 우리 중동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현재 나 가끔 운동하고 있다 하시는 분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동그라미. 네, 김광균 소장님, 또 우리 센터장님, 또 이렇게 이득환 소장님, 다 운동하시, 예, 임중하님, 다 이렇게, 이명근님도 운동하시고, 예, 예. 여기 막 절반 이상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중동센터는 성적 좋은 거예요. 네, 절반 이상 운동하시는데, 운동 이렇게 간간히 하셔서 몸 상태를 좋게 해야 안 다치고 행복한 일터,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우리 틈나는 대로 이렇게 우리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 또 이렇게 틈나는 대로 운동을 하셔서 재해를 예방하고요. 안전한 일터,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우리 인생이 여러 번 사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안전하게 살아야 돼요. 안전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안전하게 살지 못하고 그냥 여태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하고선 대충 하다가 내 건강을 잃거나 다치거나 내 생명이 위독하게 된 다음에는 후회도 늦어요. 그래서 안전제일로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겠는데, 안전이 행복인데요. 자, 이제 금년에는
우리 이제 그 상급기관, 유관기관에서 다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우리 점검도 많이 하고 평가도 많이 하고 비상훈련도 막 시키고 엄청 이렇게 우리한테 경각심을 많이 심어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이것 때문에 막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에 공포심에 달달달달 떨면은 오히려 사고 더 나는 거예요. 물론 조심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긍정의 에너지를 팍 담는 게 중요해요. 우리 저 민병구 센터장님 대단히 긍정 에너지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저 센터장님한테 긍정 에너지 많이 전달 받으시고요. 또 우리 KDFS는 황욱정 사장님 대단한 긍정 에너지를 막 전파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KDFS에 우리 황욱정 사장님과 임직원들 전부 모든 가족들한테 긍정 에너지를 막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긍정 에너지를 듬뿍 받으시고요. 안전술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리정돈도 잘 해놓고요. 체력 관리를 잘해서 컨디션을 좋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몸 상태를 좋게 관리해가지고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안전이 행복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우리 KDFS 가족 모두의 안전과 행복, 건강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 여기 자료로 진행하는 교육은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교육 끝나면은 제가 몇몇 분한테 좀 설문서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답장을 좀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설문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저하고 만난 김에 오늘 우리 한번 파이팅 한번 합시다. 제가 중동센터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만 복창해 주세요. 네. 중동센터 파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중동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해 주세요. 네. 중동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병구 센터장님 뭐 마무리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너무 좋은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안전에 대해서 진짜 저도 많이 배웠고요. 특히 그 사다리 10계명 그거 들으면서 진짜 이게 소중한 말씀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소중하게 그 안전에 대해서 일깨워 주신 우리 교수님께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중동센터 가족 여러분, 제가 중동센터 가족 여러분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더 반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또 이제 바쁘시니까 얼른 싹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